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뉴베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베이스는 메디컬 에듀테크 기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양질의 의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환자 기술과 의료 스킬 게임 모듈, 그리고 학습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디지털 환자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습 콘텐츠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환자 캐릭터를 이제 의료진과 그런 임상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게임 디자이너나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간편하게 의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환자 캐릭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성인 남성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여성 캐릭터 두 가지 캐릭터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환자가 이렇게 노화가 되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합니다. 또 체중에 맞춰서 뚱뚱해지거나 날씬해지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손상 변화도 구현할 수가 있어서 어떤 사고 기전에 의해서 어떤 신체 부위에 어느 정도 중증도의 어떤 유형의 손상이 입혔다라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환자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변화 데이터들도 가상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계나 호흡기, 순환계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에 적합한 그런 시청각 리소스를 자동으로 매핑해 주어서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환자의 반응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환자만 있다고 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호 학생들이 그 디지털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간호술기라든지 간호사정 이런 모듈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이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치하고 또 환자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임상에 가까운 그런 의료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교육 컨텐츠와 교육 지원 도구 두 가지를 저희 프로덕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디베이스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맥 주사나 체열, 개인 보호구 착탈이, 심경계 사정, 재난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4월 1일에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ACLS 교육 컨텐츠가 모바일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호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개발한 코비드19 환자 교육 콘텐츠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한 VR로는 현재 널스베이스 VR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도입을 하신 그런 메타 퀘스트의 오큘러스 디바이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인 간호를 위한 폐렴과 섬액, 식도 정맥류 출혈,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심근경색 컨텐츠가 또 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모성 간호 교육에서는 이제 정상분만 케이스로 해서 분만정 간호, 분만 간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 도구가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별로 클래스 단위로 이제 그런 수강생 관리를 원하시고 수강생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4월 1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사 지침서라든지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는 동영상 교육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도 정맥류 출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혈 간호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월 중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간호교육의 그런 많은 섹터에서 VR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개 대학에서 이미 작년 1년 만에 도입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총 이제 병원을 포함해서 36개 기관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올해부터는 몽골 지역에서 코이카 CTS 코이카와 함께 그런 실증 사업, 몽골 국립간호대학과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서울 디지털 재단과 서울 디지털 재난과 재단으로부터가 함께 그런 5개 그런
병원과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올해는 AI 바우처 사업을 니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런 VR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는 VR 시뮬레이션 도입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베이스 회사와 뉴베이스의 VR 콘텐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Q&A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김현진 교수님께서 VR 프로그램 실습 운영에 대한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간호학과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그 UBS에서 개발한 VR 환자 간호 프로그램의 수업에 적용하는 실습과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교수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UBS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부터 자문하고 감수위원을 맡게 됐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그 프로그램 개발되자마자 감수한 자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실습이 현장으로 갈 거라고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직은 현장 실습의 한계는 높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관찰밖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습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찰 후에 실습 여건은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습이고요. 간호대학 내 요즘에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시뮬레이션 과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VR 시뮬레이션이라든지 MR, XR 시뮬레이션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VR을 활용한 간호 시뮬레이션을 과연 우리 교수자들이 어떻게 수업 실습에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참 여러 가지로 물건은 좋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학년으로 구성이 하다 보면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4학년 위주로 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간호나 헬스피디 하고 나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미러링이라고 해서 똑같이 VR로 한 부분들을 미러링을 보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아이들한테 사례를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것도 임상 시뮬레이션 입문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 같이 활용을 해서 성인 간호 실습할 때 또는 활용되는 추가 실습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어떤 예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학년입니다. 가장 어댑테이션 하기 좋다고 생각이 되는 4학년에 있어서 임상에서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게 이거 배우고 바이탈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하나의 본인이 간호사가 돼서 환자를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의 슬기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반복 연습할 수 있다는 거, 또 상대방의 미러링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실습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혈압을 잴 때도 띵 누르면 혈압이 재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혈압을 잴 때도 환자가 어떤 상태로 누워있을 때 혈압을 재면 어떻게 되고 환자의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명확성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화를 보자면 일단은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스마트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걸로 통해서 아이들이 반복적인 연습과 불안감을 없애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실제로 하이브리드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혈압을 재보고 아니면 표준화 환자를 통해서 마지막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실습 체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임상 실습에 적용하는 패턴을 갖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VR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VR 촬영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큘러스 2기 때문에 어지러움은 좀 적다고 제가 조교들하고 같이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연습을 해본 결과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잠시 원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오리엔테이션하고 VR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미러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끼고 있을 때 학생들은 그냥 보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미러링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어댑테이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개인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진행이나 최종 피드백을 반영하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점수도 알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시뮬레이션 러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러링을 통해서 그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룹으로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R 환자 강행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지 제가 한 번씩 해보고 나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폐렴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학년의 마지막 2학기 정도나 3학년 아이들이 인문 시뮬레이션 정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활력증후하고 정맥 수액하고 흡인 간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소요법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흡이나 청진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어떤 O2를 어느 정도 줄 때 어떤 정도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지 비경 캐뉼라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액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따져보면 좀 하 정도 되기 때문에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한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액 환자 때문에 이제 어떤 설화에 투약을 하거나 경구 투약, 그 다음에 산소를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시 어떤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단순화된 프로그램이라서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되고요.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한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 블루에 대해서 방송이 떴을 때 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S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 거하고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출혈 환자 간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난이도를 따지고 보면 중3 정도가 되는데요. 3학년 학생이나 4학년 학생 정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활력증후랑 정맥 수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면과 환자 확인을 하는 거, 환자와 대화, S바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3학년 학생들이 후반에 어떤 임상 실습을 들어간다면 하는 거하고 4학년에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힌 아이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난이도는 상위인데요. 저는 그냥 그 앞에 나와 있는 제목만 보고 전해질이니까 설사환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4학년 학생들한테나 가능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내용은 이 환자 자체가 투석을 요하고 있는 환자고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출 관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렉트로 언밸런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애들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 프로그램의 활용 예시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3학년 임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한번 짜봐야겠다 해서 예시를 한번 짜봤는데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상자는 3학년 학생, 원래 시뮬레이션은 20명 정도로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와 B팀 두 팀으로 나눠서 제가 20명의 학생을 데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점 시수는 1학점 2시수로 되어 있고 15에서 16차시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교수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섬에 폐렴, 심근경색 환자 요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5주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스케줄은 1차에는 1에서 5주차 폐렴 환자, 2차에는 6에서 10주차 섬액 환자, 3차에는 11에서 15주차 심근경색 환자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짜봤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께서는 본인들에게 맞게 짜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예시로 1에서 5주차까지 폐렴 환자를 한번 어떻게 내가 학생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실습에 투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20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과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2주차에 A, B 20명 같은 경우는 사전학습 발표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미리 1주차에 얘기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전적으로 폐렴 환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서로 디스커스가 이루어지고요. 2주차에 먼저 A조는 시뮬레이션 룸으로 올라가서 VR 간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B조는 남아서 아직도 필요한 간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이들이 다 올라가면 오클래스가 거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프로그램을 조금 턴오버 시키는 방법을 저는 조금 강구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3주차는 이미 간호 프로그램을 실행한 A 학생들이 VR 팀별 디브리핑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VR 간호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오클러스 5대를 가지고 2명이 한 팀이 돼서 한 친구는 오클러스를 보면서 한 친구는 미러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VR을 하는 친구는 VR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미러링으로 된 친구들은 미러링을 보면서 상대방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바꿔서 미러링을 보던 학생은 오클러스를 사용해서 보게 되고 오클러스를 사용해서 했던 친구는 미러링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친구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러닝 타임이 20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둘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디브리핑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잠깐씩 메모된 내용을 갖고 그 다음 주차에 디브리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올라갔지만 5개의 오클러스 갖고 5팀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5팀이 올라가서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브리핑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위에서 폐렴 환자 시나리오 관련한 간호 지식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 A팀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PBL처럼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2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핵심 간호술이 거기에 나와 있고 폐렴 환자 신체 사정 방법이라든지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학생들을 나눠서 각자 어떤 오픈랩식으로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바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둘이서 S바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바이탈을 할 때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이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그냥 쉽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탈을 어떤 상태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퍼지는 환자 또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수행을 하는 걸 평가를 해보고 환자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편의나 한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기 때문에 매 주차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간평원에서 나와 있는 표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보시면 환자에게 비경 페닐러 산소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내라고 하고 산소 포화도가 88%까지 됐을 때 왜 비금 페닐러 말고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 아이들이 임상에서도 많이 보고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임상 데이터 중에 이런 환자들한테 잘 봐야 될 데이터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치하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지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다 업로드 시켜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예전에 게임으로 만들어둔 체열입니다. 이 체열 방법 보면은 일반 혈액 EDTA 때 보트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게임으로 넣어주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용 준비입니다. 학용 준비는 따지고 보면 오큘러스가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퀘스트 2를 갖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어지러움은 아이들이 조금 덜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상현실 폐렴 환자 간호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환경 설정을 할 때 처음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시뮬레이션 룸은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없애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가상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 안에는 지금 우리가 미리 갖춰야 될 의료기구라든지 아니면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캐스팅입니다. 학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씩 두 그룹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명을 A반, B반, 두 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팀이 2명이 돼서 5개의 오큘러스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미러링을 통해서 서로 디브리핑 시간에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과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교수자 너는 뭐 했니?라고 물어보는 게 간평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수자보다 촉진자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지원을 하고요. 사전 브리핑과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내지 못할 때는 단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디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환자한테 오더상에 이런 플루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이한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이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는 걸 많이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어떤 훈련이나 운영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렴 환자 간호 VR 시뮬레이션 활용을 보시면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튜토리얼이 있어서 보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러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A, B반이 학생과
하고 나면 VR 간호 프로그램과 필요한 지식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3주차에는 VR 시행 후에 팀별 브리핑을 하고요. 또 바꿔서 필요한 간호 지식 논의를 하고요. 피방 같은 경우는 바꿔서 VR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디브리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4주차에는 핵심 간호 실기나요. 아니면 신체 사정에 대해서 각자 파션을 나눠서 아이들이 오픈 랩집으로 할 수 있고 교수자가 옆에서 봐줄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교수자 재량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그냥 어떤 가상현실이라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표준화 환자나 아니면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의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이런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VR 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학비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해드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업로드돼 있어서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이 하고 나면 개별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LMS 통해서도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요. 게임 종류에도 게임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적용이 돼서 개개인별로 점수가 얼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있는지 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정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성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환자 확인이나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보시면 환자 확인의 팔찌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 오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던 게 시뮬레이션 영상인데요. 그 폐렴 환자에 있어서 그 청진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크롭 환자고 뭐고 만약에 천식 환자면 거기에 맞는 그 호흡 음이를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호흡 음이 제대로 됐는지 그 정해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정해진 그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카일리입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자, CPR 13층 방송입니다. 오병동 그래서 3호실 CPR 방송에서 순환기내과. 환자들이 이제 어레스트가 왔을 때 어떻게 환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마네킹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갖고 했는데요. 저 위치에 손을 대고 시뮬레이터를 갖고 움직이게 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볼까에 대한 부분을 간단 설명드렸는데요. 여러 교수님께서 이미 생각하신 바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교수님들이 적용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논문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어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더불어 컨텐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잘 짜시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겠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진 교수님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Q&A에 작성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 컨텐츠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했던 사례와 더불어 학생들의 피드백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기관의 교육 사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효과 측정에 참여한 학교는 북만정 간호 콘텐츠를 활용한 D대학 간호학과 학생 80명과 폐렴 섬액 간호 콘텐츠를 활용한 S대학 간호학과 40명입니다.
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간호학의 실무 캡스톤 수업에서 활용을 하였고요. VR 분만정 간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과 여성 마네킹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수업당 2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수업을 진행하여 총 80명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수업당 2시간씩 오리엔테이션, 실습 시뮬레이션, 디브리핑으로 진행을 해서 2시간 중 1시간은 VR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다른 1시간은 마네킹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렌디드 형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였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마네킹 시뮬레이터와의 VR 시뮬레이션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하는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브리핑에서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학생들 간에 오고 갔고 학생들은 특히나 가상 환경에서 느끼지 못했던 촉감을 마네킹에서 느끼고 환자의 움직임이나 병원 환경들을 가상으로 볼 수 있어서 병원 실습보다 좋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흥미로웠던 수업이었고요. 다음 S대학의 사례에서는 비교과 교과목으로 방학 때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VR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한 사례인데요. 총 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명씩 2번의 수업을 2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리브리핑 그리고 VR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2곳의 강의실로 운영을 해서 한 곳에서는 폐렴 환자 간호를 진행하였고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섬유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병실을 이동하여 환자를 보는 느낌과 유사하였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였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하거나 적용을 해볼 수가 없다 보니 내가 환자한테 간호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VR로 가상 환경에서 가상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느낌도 들고 학습자가 하는 행위가 즉각적으로 환자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서 환자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간호라는 개념을 익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사례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효과와 만족도 결과를 조사를 하였는데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결과를 크게 살펴보면은 가상 환경에서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내용, 그리고 생동감 있고 새로운 교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학생들은 만족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교육 내용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한 학습 목표와 목표 달성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임상을 나가기 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의 자료의 활용도, 그리고 학습 분량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내용과 관련된 항목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긍정으로 응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VR 교육 환경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진행 방법, 그리고 환자 반응에 대한 기능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결과까지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은 76%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만 VR 기기에 수반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80% 이상이 만족은 하고 있으나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부정응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VR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대한 익숙지 않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의 역량 개발 향상 평가를 저희가 봤는데요.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역량 개발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후배에게 추천할 의향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유사 과정이 개설되면은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70% 이상이 실제 환자 임상 실습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VR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임상 실습 대비 아무래도 그 환자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인 두려움이 가상 환경에선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몰입감이 높다라고 나타났고, 그리고 환자 케이스 이해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Q&A 창에 남겨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크게 나오는 질문들은 가격과 수업 방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라이센스 개수가 최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베이스 박선영 대표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되어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가격 정책을 새롭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VR 시뮬레이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패키지 형태 가격에 부담이 많이 느끼시고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도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가격 정책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래스 규모에 따라서 최소 21명 이상으로 선택하셔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원하시는 VR 교육 컨텐츠의 내용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연간 몇 개의 컨텐츠를 사용하실 것인지 수량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모바일 패키지를 같이 사용하실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CLS 2종이 4월 1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 그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현진 교수님 앞으로 질문이 여러 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콘텐츠들이 임상 환경인데 아직 실습을 나가지 않은 3학년 학생들이 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현진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다 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인문 시뮬레이션 할 때도 어느 정도는 하고 성인 간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목표치를 어디다 줄 것인가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인 간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흐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실습을 하기 전에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들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그었다가 운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한 건 좀 빼시는 게 섬액이나 폐렴 환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이미 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갔다 와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토탈로 환자 케어를 해본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학년 아이들이 오더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플루이드를 왜 줘야 되고 체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괄의 과정들을 한 번씩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4학년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 전해질 불균형에는 식도 정맥류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 갖고 하시면요, 아이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문제 해결을 하고 사고를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저희가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마다 교육 인원과 커리큘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 방향성이나 니즈에 따라 교수님 개인별 미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 미팅 그리고 줌 미팅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율을 위해서 금주 중에 저희가 시간 조율차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VR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뉴베이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